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? 그 노림수는 뭔가? 네,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긴급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. 그리고 이거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.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.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자동 기부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. 자, 2번 개헌 불지피기 시작했다. 송영길이도 그렇고 이제 김부겸이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원내대표 이 선거하고 당대표 선거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키워드 그리고 한 워딩은 뭐냐? 개헌일 겁니다. 근데 이 개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마음대로 못합니다. 간단치 않습니다. 자, 개헌 불지피지만 이 개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3번째는요 김경수 재판 이거 이미 무죄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재판부가 시간을 매우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하는 짓이 아주 웃깁니다. 그리고 피고인을 이제 대리한 이 변호인들이 제가 보기엔 체급이 굉장히 가벼워요. 이건 뭐겠습니까? 김경수가 돈을 많이 안 들인다는 얘기죠. 결국 김경수는 나 무죄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거대한 범죄고 거대한 사법농단이죠. 자, 이 문제 3가지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재난 신청 재난지원금 이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기가 막히죠. 네, 여러분 김혜근님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되면 문통과 합세해서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할 겁니까? 개헌해서 얘기하게 됐지만 이원 집정부제는 아닐 겁니다. 물론 책임 총리라는 거 이거는 내세우겠지만 아마도 그 방점은 대통령 중임제로 될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따가 2번째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요즘은 저는요 미통당 얘기를 아예 하기가 싫네요. 응? 정말 거기서 뒤집어 엎어지고 뭐 박살을 내고 뭘 하든지 간에 한동안은 정말 신경 끊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바나님 네 반갑습니다. 네 다들 하바나님 입장하시니까 좋아하시네요. 네. 아이고 참 민키벨라님 미초 백두혈당 뭐죠? 백두혈통은요 김일성의 피를 받은 직계 혈통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뭐 웃기는 거죠.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말하자면 김일성의 손자 손녀 그래서 이 김일성의 이 피를 이어받았다는 뭐 웃기는 겁니다. 근데 뭐 그 백두혈통하고 북한에서는 난리 나는 거죠. 자, 여러분 러브 오브 프리덤님 김경수는 처음부터 재판 다시 바로 그겁니다. 네, 리수님 당명부터 마음 안 들어요. 저도 마음 안 듭니다. 뭐 바꾼다고 하니까 무슨 또 핑크당으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 일단 이 긴급 재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일단 문재인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3차 추경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경기가 무지무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나라 곳간을 거덜을 내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털어가지고 그냥 바닥을 이제 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경제 위기라고 하면서 실기를 하면 안 된다. 와,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이 4년 동안 CEO를 맡긴 거죠. 기업으로 치자면은요. 그러면 아마 오너가 문재인이 그날로 아마 문 차고 들어가서 멱살 잡아서 끌어내릴 겁니다. 응?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너스 다 나눠주면서 회사 이 재정이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. 이렇게 고백을 한 거니까요. 자, 이걸 갖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. 문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식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고. 왜? 이건 뭐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. 경제에 대해서 꽝인 사람이니까. 자, 그런데요. 이제 우리가 국민재난소득 이거 얘기를 좀 해보죠. 자, 이제 4인 가족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주고요. 그 다음에 1인 가족은 40만 원 준다는 거예요. 참 이것도 웃기는 거죠. 지금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뭐 1인 가족이면 25만 원을 줘야 이제
적당한 거죠. 그리고 1인 가족은 4인 가족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꽤 있어요. 그런데 자, 어쨌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에서 얘네들이 꼭 걸치고 있는 게 있어요.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. 뭐 공무원들은 기부를 해달라. 고소득층은 기부를 해달라.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나눠주겠다.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동 기부된다 이겁니다. 자, 여기서 신청 취약 계층이 누구겠습니까, 여러분? 그리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자기 자신의 뭐 주민등록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정보를 이제 다 까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국가라는 이 거대한 하나의 이 빅브라더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이 총선 역시 이 빅데이터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빅데이터의 그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신청하는 방법 뭐 3개월이라는 꽤 넉넉한 시한을 줬다 하지만 지금요 정보에 접속되지 못하거나 또는 정보의 접속 방법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그 포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뭐 모든 국민에게 뭐 다 준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 기부 쪽으로 딱 얘기한다는 건 뭐냐? 빨리빨리 해가지고 즉 자동 기부의 포션을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 어떻게 할까요? 얘네들이 편가르기를 할 겁니다. 예를 들자면 서울의 이른바 부천, 뭐 용산이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하다못해 요즘에 뭐 더원인지 나인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지드래곤이 들어간 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좌파들이 빅데이터를 슬슬 흘려가지고 아마 까발릴 겁니다. 와, 지드래곤이 살고 뭐 작년 정도 이사한다고 하는 뭐 나인원인지 더원에서 이번에 다 받아갔어요. 뭐 여기 자동 기부율이 뭐 50%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또 여의도, 뭐 강남 상구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뭐 70%가 챙겼다더라. 80%가 챙겼다더라. 이러면서 양심머리 없다. 뭐 양통머리 없다. 이게 보수의 말하자면 실체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가르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국가적인 조롱을 하겠죠. 자, 그런 점에서 여기 우리 어떻게 할 거냐? 여러분, 저는 신청할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. 얘네들이 앞으로요, 이거하고 똑같습니다. 자, 지난번에요, 박원순이가 지하철 공짜로 한번 한 적 있죠. 이 뭐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하다고 해갖고 지하철 공짜 운행을 해갖고 하루에 50억씩 그냥 쳐 날리다가 박원순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합니다. 왜? 이렇게 이 50억씩 이렇게 해줬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얘네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게 뭔지, 문재인 너 감당할 수 있느냐, 이거를 물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재난기부소득 신청하십시오. 그리고 혹시 이제 이 농촌에 계신 어머님이라든가 또 주변에 연로한 할아버지들, 뭐가 뭔지도 모르는 할아버지들한테 그럼 내가 좀 대신 신청을 해주겠다. 또 뭐 친척 아주머니한테 이거 신청하는 방법 전화해갖고 자세히 알려줘서 반드시 이거를 신청을 해서 우리 전 국민이 빠짐없이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편가르기는 얘네들의 전매 특허기 때문에 끝까지 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통계를 보니까요, 거의 우리 국민들의 한 56%, 60% 정도가 반드시 받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총선 투표율 65%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99%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우리가 뭐 호남의 투표율 뭐 이런 거 보고서 했지만 이번에 한번 오싹하게 전 국민 다 받아 챙겨야 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걸 뭘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. 받아야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박원순이 같은 그 헛짓 안 합니다.
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요,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대선에 또 뭐 돈 나눠주느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가지고 비슷하게 할 겁니다. 그동안에 노인표를 이번에 얼마나 많이 긁었습니까? 그래서 노인들에게 4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노인표를 긁은 거 아니겠습니까? 다음에는요, 무슨 표를 긁을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 긁을 가능성이 있는 표가 뭐냐?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 표예요. 1인 가구, 특히 1인 가구 중에서 여성들 표를 아마 긁으려고 할 겁니다. 20대, 30대 여성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갖고 뭐 퇴근 비용, 뭐 퇴근 안전 비용이라든가. 그 다음에 여성들은요, 이 나홀로 가구가 많고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의 경우는 나홀로 가구, 아주 가난한 나홀로 가구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조금만 터치해주면 그것이 완전히 표로 나온다.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정권은 아주 여성표 받아내는데 이골이 났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자, 꼭 받아서 본인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세요. 그죠? 뭐 기부를 하던 이것이 나의 결정권이 돼야지 국가의 결정권 또는 문재인의 생색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꼭 신청하시고 끝까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.